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푸조의 SUV죠. 3008인데요. 현재는 GT급만 먼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아마도 푸조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차이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저도 처음 보고서 뭐가 바뀌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뭔가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변화는 아마도 파워트레인에 있을 텐데요. 기존 대비 배기량은 줄었지만 효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푸조가 잘하는 것처럼 연비에 대한 그런 이력을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자, 디자인도 예쁜 푸조 3008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 세대 3008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1세대 때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2세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푸조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이 보이시나요? 이 전면부 모습은 향후 푸조의 다양한 모델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헤드램프와 그릴 디자인이 눈길을 끌죠.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했다는 LED 주간 주행등도 있습니다. 나머지 디자인 변화는 크지 않고요. 테일램프 내부가 입체적으로 변경됐는데 방향지시 등에 움직이는 효과도 넣었습니다. 실내 모습은 그대로죠. 하지만 부분적인 개선이 눈에 띕니다. 가죽, 금속, 직물을 혼합한 것은 기존과 동일한데 직물 소재의 질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시트에 사용됐던 직물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12.3인치 계기판과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같습니다. 계기판 테마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기존 틀을 유지하고요. 푸조 시트로잉의 시스템은 그리 좋지 못한 편이라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빨리 탑재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죠. 후방 카메라는 한 개의 카메라가 영상을 합성해 어라운드 모니터 기능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화질이 아쉽습니다. 기어 레버 주변에 자리했던 그립 컨트롤 다이얼이 버튼식으로 변경됐죠. 여기서 눈, 진흙, 모래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이 사라진 자리에는 수납 공간이 생겼고요. 시트는 열선만 지원합니다. 그래도 메모리와 마사지 기능은 있습니다. 동급에서 보기 힘든 구성이죠.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에도 이런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고양이발 모드도 재미있고요. 뒷좌석을 비롯한 3008의 공간을 확인해 볼까요? 잠시 3008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다스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보조, 차로 중앙 유지,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까지 인식 가능한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오토 하이빔,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외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나 핸즈프리 전동 테일게이트 등 편의 장비들을 갖췄고요. 이제 푸조 3008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매력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조 3008과 함께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푸조라고 했을 때 잘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한때 유럽에서 난리가 났었죠. 물론 뭐 국내도 그랬지만요. 디젤 게이트. 그때 어땠습니까? 하지만 푸조만큼은 그때 아무 문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출력을 더 내고 덜 내고 그런 것보다 속이지 않으면서 그 에미션에 충실히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 의미는 있지만 소비자에게 어필할 때 불리한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푸조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최고를 달리고 있죠. 뭐 BMW도 사실 디젤 엔진은 잘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 연비라는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핸들링, 이런 것들이 푸조의 매력을 크게 키우게 되는데, 자, 이번 모델 엔진을 바꿨죠. 기존에는 1.6L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디젤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배기량을 좀 더 줄여서 1.5L로 다시금 나왔는데요. 하지만 변속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효율성 부분에서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또한 엔진의 수치적 성능만 보더라도 이점이 더 커졌죠. 기존 모델이 120마력의 출력을 냈었는데 현재는 배기량은 줄었지만 엔진 출력 131마력을 갖게 됐습니다. 최대 토크 수치는 30.6kgm/S로서 같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10마력이 늘었다는 점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 EAT8이라는 요것만 들어도 아실 분들 계실 텐데 아이신제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물론 전륜 기반형 변속기이고요. 자, 푸조가 이 사륜구동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색한 편인데 향후에 이런 점까지도 고려를 해준다면 다양한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주행 만족도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푸조 3008 과연 얼마만큼 빨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아쉽게도 기존 대비 조금은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현재 수치만 놓고 본다면 11초대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기존 것과 한번 나란히 비교를 해볼까요? 0점 몇 초 정도 빠지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10마력이 늘었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물론 타이어에서도 약간의 변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근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결과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래도 푸조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이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핸들링에서의 만족감인데요. 또한 스티어링 휠 자체의 구경이 매우 작은 편입니다. 타사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대폭 작고, 또한 푸조의 스티어링 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D컷 스티어링 휠과 달리 상단까지 컷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조작감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빠른 조향이 이루어질 때, 조향량이 많아졌을 때는 아무래도 어색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물론 적응을 하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조작량이 많아졌을 때 아무래도 이제 스티어링 휠의 이 형상, 이 특징 때문에 움직임이 많을 때 손에 잡히는 부분에서 어색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도 일상에서 우리가 탈 때 뭐 충분히 좋은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핸들링. 자, 차량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리고 코너에 접근해 나갈 때, 이때 상당히 정직한 수준의 핸들링을 보여주는데, 저희가 늘상 드리는 얘기가 있죠. 자, 혼다가 아시아권에 있는, 특히 뭐 일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가장 날카로운 그런 핸들링으로 유명합니다. 그와 같은 핸들링을 위해서 차체, 서스펜션, 더 나아가 타이어 회사까지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데요. 뭐 그 덕분에 최고 핸들링이 나왔고, 그리고 프랑스계 모델들은 원래 핸들링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대표 주자 중에 하나는 바로 푸조인데요. 자, 그런 점들은 푸조의 대부분의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점으로 부각이 되죠. 자, 지금도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자,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 자체는 부드럽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프론트 쪽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SUV라기보다는 해치백이라고 믿어도 좋을 정도의 핸들링 퍼포먼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사들도 충분히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승차감 부분에서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의외로 승차감 부분에서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서스펜션 구조로 놓고 본다면 국내에서 정말 좋아하는 그런 서스펜션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자동차를 페이퍼로만 배우게 되면 페이퍼에서 나오는 그대로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서스펜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차를 통해서 서스펜션을 겪게 되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팅값이구나, 이런 점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분들이 꼭 성격이 좋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서스펜션 역시도 그렇다는 것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자, 무조건적으로 이런 구조는 나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 사람은 페이퍼로만 차를 배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직접 서스펜션을 개발한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시각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서스펜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직접 해봤으니까요. 자, 어쨌든 서스펜션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승차감도 좋은 편입니다. 물론 차체 사이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에서 오는 그 한계 때문에 둔턱등을 넘었을 때, 이때는 쇼크가 큰 차 대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건 구조적인 한계니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푸조의 이 서스펜션, 승차감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고, 핸들링 부분에서는 여전히 최고다. 다만 여기서 아쉬움이 나온다면 바로 코너링 퍼포먼스인데요. 자, 프랑스계 모델들, 특히 푸조 모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코너링 성능입니다. 타이어의 한계, 이런 것보다도 종합적인 그 코너링 퍼포먼스에서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조금 예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기존의 모델 1.6L 엔진을 달고 있을 당시에는 컨티넨탈제 타이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디어제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자, 패턴을 볼까요? V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V 패턴으로 갔을 때 사실 불리해지는 요건 중에 하나가 소음에서 조금 불리해집니다. 마모가 많아질수록 소음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약점이 있죠. 하지만 빙판길, 그리고 미끄러운路면에서 강하다는 그런 장점도 갖게 되고, 자, 빗길에서의 배수성 부분에서도 이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모델 코너링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 테스트를 할 때 조금 애를 먹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빨리 달리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낮은 한계에서도 뭐 타이어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때로는 이제 미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오이 타이어에 대한 만족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제 오이 타이어는 구디어의 벡터 시리즈, 저희도 뭐 사실 이렇게 자주 겪을 수 있는 타이어는 아닌데, 향후에 이 어떤 소비자분들의 성향에 맞는 그런 타이어로 교체해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뭐 눈길에서 조금 유리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잃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자, 타이어에 의해서 소음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정숙성 어떤지 볼까요? 자, 그래도 기대보다 좋은 아이들링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푸조의 디젤 엔진, 뭐 사실 유럽계 엔진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우리와 달리 MVH, 그 중에서도 소음 부분에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데, 자, 이 정도의 수준, 푸조의 엔진, 거기에 디젤 엔진으로서는 매우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MVH 측면, 특히 정수성에서 나무랄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차가 달리고 있을 때도 V 패턴 타이어를 적용한 모델로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푸조가 MVH 마저도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디젤로 접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죠. 연비 때문인데, 앞서 푸조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3008 엔진도 작아진 만큼 얼마나 좋은 연비를 내는지 볼까요?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이때 리터당 23에서 24, 많게는 25km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연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 저희가 시내 주행까지 복합적으로 했을 때 지금 뭐 트릭 컴퓨터에도 찍혀 있는데 17km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 가지고 17km대를 찍고 있으면 조금은 이제 시비한 그런 조건도 곁들여졌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어쨌든 연비 부분에서 최고를 달리는 그 중에 하나 푸조, 그리고 3008 적당히 여유로운 공간까지도 갖고 있지만 연비에 대한 경쟁력,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008 과연 제동 성능은 어떤지 볼까요? 자, 아무래도 타이어의 영향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실망스러웠죠. 특히나 기존 모델이 제동 성능을 상당히 잘 내줬습니다. 제동 거리를 짧게 보여줬는데 현재는 제동 거리 자체도 길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늘어졌을 때의 편차, 거기서의 최종값을 놓고 보면 기존 대비 이 숫자의 차이가 너무 커졌죠. 이 부분은 조금 의외인데, 향후에 타이어의 변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만회시켜주면 좋겠네요. 어쨌든 코너링 퍼포먼스 그리고 제동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푸조 나름대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다가가고 싶어 하죠. 네. 하지만 뭐 지금 이제 그룹 내에 마세라티까지 끌어안았으니까 프리미엄은 마세라티가 책임지면 되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DS 오토모빌즈가 있죠. 그리고 지금 푸조 그래도 고급화를 가고 싶어 한다면 몇 가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자 도어 포켓 이렇게 겉보기엔 멀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보면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소리가 난다는 거 카메라 상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상당히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마감 부분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이건 거의 뭐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급의 마감인데 이런 점들은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만큼은 본사에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차만 파는 것이 각 지역의 역할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이것을 안내를 해주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뭐 하드 플라스틱이 일부 쓰이긴 했지만 나머지 소재가 보여주는 감촉, 뭐 나름대로 이제 소프트한 그런 소재들을 많이 썼고, 일부 것들만 개선할 수 있다면 뭐 만족감 높은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격이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현재 모델의 가격도 이제 4,600만 원대인데 아무래도 높은 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에 이런 가격에 대해서 마저도 메리트를 줄 수 있다면, 물론 이제 푸조가 조금 비싸게 들어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 소비자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죠.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잡아낼 수 있다면 가격 만족도요. 그렇다면 푸조에 대한 그런 소비자의 관심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만난 푸조 3008. 막상 뭔가 이 가격대에서 떠올릴 때 쉽게 나오는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 차의 장점을 알고 접근을 한다면 이 차가 가진 경쟁력이라는 것이 매우 크게 와닿거든요. 특히 연비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만족감이 대폭 높아지고, 그리고 배기량은 줄었지만 뭐 최종적으로 발진 가속 성능 100km까지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일상에서 탈 때는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을 전해주는 만큼, 자 가성비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운드 시스템, 나름대로 이제 사운드 시스템의 성능을 보게 되면 균형감이 잘 맞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내부에서 이 사운드를 평가하시는 이제 다른 패널의 얘기를 빌리자면 해상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 있는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서 적어도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향후에 푸조가 이 가격 부분을 조금 내려줌으로써 어차피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 1순위가 가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만 조절해서 만족감을 키워줄 수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네, 푸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시겠죠. 네, 오늘은 뭐 핸들링 퍼포먼스도 좋았고 연비 최고였죠. 뭐 소비자분들께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에미션 부분에서도 만족감을 충분히 주고 있는 네, 푸조 3008을 만나봤습니다. 향후에 뭐 알리레를 비롯한 다른 모델들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모델들도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뭐 좀 여담이긴 한데 저희도 사실 푸조 모델을 탈 때 조금 꺼려지는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소비자분들이 적게 사고 그만큼의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저희가 이제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들어가는 코스트는 똑같거든요. 하지만 뭐 매체가 해야 될 일이 뭐 조회수만 잘 나오는 그런 차만 해서는 안 되니까 네, 꾸준히 다양한 차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